2분기 실적을 봤더니요. 이제는 이 우려가 환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AI에만 4천억 달러, 한화로 56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2028년까지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등 투자 비용 2조 9천억 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미국의 GDP도 0.5%포인트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준 상황인데요. 다음 장에서 그래프 만나보겠습니다. 자본 지출이요. 분기별로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으로 지금 현재 자본 지출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용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연간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렀습니다. 여전히 아마존이 가장 낮은 순에 있고 아마존, 구글 그리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았다가 메타가 확실하게 이제 자본 지출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지웠다라는 것을 여러 하우스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 AI 투자가 수익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비용 절감은 손실 완화 차원이다라면서 기업들이 지금 인원을 좀 감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지만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지출을 정당화하게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역시도요. 투자자들이 막대한 AI 투자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수익 개선이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관련된 서사를 완전히 달리 보이게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침 대표님께서도 AI 인프라 관련된 내용을 쭉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 기사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마존이 매출 대비해서 지출이 적은 편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 지출은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이 본인들 여력 대비해서 과지출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인력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M&A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과하게 좀 지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랬죠. 어떤 미래적인 역량들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부족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과하게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뭐 자본금이 막히고 뭐 돈줄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비중은 빨리빨리 그냥 높여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체는 다 긍정적인 상황이 맞고 근데 이제 이 매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죠. 어쨌든 이 투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투자는 결국 누군가한테는 매출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매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출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뭔가 발생했다라고 딱 나온다라면은 그 돈을 누가 받나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제까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드릴 텐데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면은 이제 AI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전기나 이런 인프라적인 생산 위에다가 빌드업을 해서 또다시 네트워크나 어떤 서버적인 역할을 하던 이제 과거의 클라우드들을 대체할 수 있는 AI 칩셋 클라우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엔진들 소프트웨어들이 빌드업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이 AI 시장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맨 아래쪽으로 근데 전력 인프라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전력 인프라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칩셋이 됐건 어떤 전자제품이 됐건 모든 것들은 전기에 기반해서 그 위에 빌드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제 소형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려왔었고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3분기 돼가지고 소형 원전만큼 폭등을 보인 섹터가 없죠. 네, 소형 원전이 그만큼 폭등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지금 돈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투자금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부터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 환경 제어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칩셋은 우리가 그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시면은 네. 반도체 이제 나노미터 공정 단위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말 이제 도시에서 지구로 확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이 그 작은 칩셋 안에 다 응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막 층 단위로 나눠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거의 한 세계관이 이 안에 가둬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가 1단위씩 작아질수록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그 안에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같은 칩셋이어도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열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 환경 제어 부분도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상태가 됐고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칩셋을 아예 이제 더 이상 공기 냉각으로는 안 돼서 아예 유체에다가 막 넣어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인프라 섹터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칩셋 부분은 당연히 인프라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 칩셋을 생산을 하고 있죠. 가장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칩셋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처리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AI 엔진들을 돌려보신 분들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엔진 양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량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랜선이나 이제 NV 링크 같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전에 생각하던 그 서버들 안에 단순히 광랜 그냥 요만한 거 집에서 쓰는 거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값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피니티 밴드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섹터 자체가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 기업들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직접 이제 인피니티 밴드 같은 것들을 출시해가지고 본인들의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모회사로 이제 합병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몸집을 계속해서 인프라 쪽으로 다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랑 이제 운용 플랫폼인 건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있어요. 인프라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는 어쨌든 이 모델 자체를 훈련시킬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한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모델을 뭔가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 정말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어디서 사든 혹은 이제 보유를 한 데이터를 넣던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라벨링 해가지고 강화학습시키고 이런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본인들의 AI 엔진을 투입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갖고 있고요.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비즈니스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훈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AI 자체가 이제 평가 시스템이나 관찰 시스템 등등도 있고 보안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AI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다 AI를 보조하고 그 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에러 생기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방지하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계관들은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에 투자하시는 거는 좀 별로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너무 쉬운 시점이 됐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난이도 진입 장벽 자체가 좀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첫 투자로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쪽에다가 과지출을 안 하거든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이번 SK 사태가 있었잖아요. SK가 보안에다가 굳이 본인들이 벌었던 돈을 과지출을 했다라면은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원래 보안이나 이런 인프라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는
정말 필요하기 전까지는 지출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있더라도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문의 인프라 기업한테 네.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를 조금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A넷 같은 기업들도 있고 A넷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컴캐스트도 이 분야로 진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컴캐스트 같은 기업들도 진출을 시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SMR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소형 원전 분야들은 이미 이제 올해 폭등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조정장 좀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소형 원전 섹터가 많이 무너진다라면은 SMR 분야에서 코드 자체도 SMR인 뉴클리어 뉴스케일 케어 뉴스케일 파워. 네. 파워에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유유유라는 많이 코드를 불리네요. 갖고 있는 에너지 퓨얼스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오클로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오클로도 해당 기업군 중 하나니까 참고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소형 원전 섹터는 지금 다 거의 최고 주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장이 필요하다 이 기업군에는. 아, 네. 충분한 조정이라면 좀 어느 정도 기간도 좀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건가요? 기간으로 따지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인덱스의 조정 속도를 좀 고려해서 보자라면은 네. 적어도 보름 정도의 조정 기간이 앞으로 좀 거쳐야 하루에 네,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주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오클로 같은 기업을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저희는 지금보다 주가 조정이 거의 80% 가량은 이제 올해 상승했던 부분에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재 대비 주가 조정은 25% 정도는 주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정말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주가 조정 비중이 상당히 네.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